연방수사국 FBI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처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리조트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백악관 변기가 막힐 정도로 자신의 메모 등을 무더기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CS 공공보건리서치센터에서 오는 12일 뇌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올 가을부터 음식물, 정원, 종이 등 유기 폐기물을 따로 분리수거하는 프로그램이 퀸즈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세요.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처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리조트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즈 등은 FBI가 어제 오전 마라라고 리조트를 급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무실과 개인 공간 등의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수색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자신의 아름다운 집 마라라고가 FBI 요원들에 의해 포위, 습격, 점거됐으며 심지어 자신의 금고도 부서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 통보도 없이 전임 대통령의 사저를 수색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이런 습격은 제3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FBI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했는지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법원이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형사 범죄에 휘말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백악관 변기가 막힐 정도로 자신의 메모 등을 무더기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자신의 메모 등을 백악관 화장실의 변기통에 찢어서 버리는 바람에 변기통이 막혀 배관공을 불러와 뚫어야 하는 지경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화장실에 메모 등 대통령 기록물을 버렸다는 사실도 배관공이 막힌 변기를 뚫으면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모를 버린 변기통의 사진도 공개했으며 이 사진은 뉴욕타임즈 기자 출신인 매기 하버만에 져서 신용 사기꾼에 실린 것입니다. CNN은 변기통에 버려진 문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커펜으로 쓴 메모 등으로 추정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위 참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가면 비서들이 대통령 책상에 문서를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KCS 공공보건리서치센터에서 오는 12일 뇌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강연자로 존스홉킨스 대학 하네라 박사를 초청해 노인 정신학과 치매 어르신 간호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몬학원 박사와 이호창 박사의 강연 또한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KCS는 오는 23일과 24일 무료 B형 간염 검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이 되며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또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플러싱 소재 남아시아 소셜서비스위원회에서도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예약 없이 무료로 간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음식물, 정원, 종이 등 유기 폐기물을 따로 분리수거하는 프로그램이 퀸즈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청소국이 오는 10월 3일부터 퀸즈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에 따르면 별도의 신청 없이 퀸즈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새 분리수거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가구 이상인 아파트에는 자동으로 유기 폐기물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제공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새 쓰레기통이 필요한 가정은 오는 10월 1일 전까지 DSNI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국은 오는 9월 중순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1회 뉴욕 대한민국 음악제가 오는 11월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음악제재단 김영덕 이사장과 총예술감독인 박동명 지휘자는 7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11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덕 이사장은 이번 음악회를 음악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개최하면서 2세와 3세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정체성 등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세, 3세로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 열정이나 그 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지금같이 어려운 그 세대에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이런 음악회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음악제의 총예술감독인 박동명 지휘자는 이번 음악제가 안익태 지휘자의 한국 환상곡을 선보일 것이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바리톤 리차드 젤러, 칼튼 모어, 소프라노 민한별, 바리톤 이준희 등 화려한 출연진이 준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의 음악회의 특징은 그동안 뉴욕에서도 많은 음악회가 있었지만 이번에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세계 정상급의 연주자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음악제는 구성 곡목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얼과 혼을 심어줄 수 있는 곡이라며 2세, 3세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제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5시 저녁 식사를 포함한 리셉션 행사로 시작되며 본 공연은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미 전역을 대상으로 민간업체가 실시한 조기 교육 시스템 평가에서 뉴욕주가 44위로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윌렛 허브가 미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3, 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리킨더, 즉 조기 교육 시스템 순위를 비교한 결과 알칸소주가 1위를 차지한 반면 뉴욕주는 44위에 그쳤습니다. 뉴욕주는 접근성에서 41위, 교육의 질에서 44위, 리소스와 경제적 지원에서 17위로 종합점수가 37.88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저지주는 접근성 15위, 교육의 질 25위, 리소스와 경제적 지원 3위로 종합점수가 55.81점을 기록해 전국 11위에 올랐습니다. 또 네브라스카가 2위, 메릴랜드주가 3위, 워싱턴 DC가 4위, 로드아일랜드가 5위, 알라바마주가 6위에 랭크됐습니다. 조기 교육 시스템이 가장 낙후된 주는 인디애나주로 종합점수가 20.9점에 불과했고 노스다코타, 미주리, 미네소타, 뉴햄프셔, 몬타나주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최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년 근무를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뉴욕 경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경찰 연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퇴직을 신청한 경찰이 2,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31명보다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대치 연금을 받기 위한 의무 근무 기한인 20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 은퇴한 경찰이 1,0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1명보다 71%나 급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20년 이상 복무하면 최종 3년간 평균 급여의 50%가 매년 연금으로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가 대세였지만 최근 이 같은 추세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기 은퇴가 급증한 것은 범죄 증가 등에 따른 위험, 보석개혁법 시행에 따른 무력감 등에다 경찰 업무와 비슷한 다른 공직이나 타 지역 경찰 등으로 이직할 경우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등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의 기준금리 인상폭 전망치를 종전 0.5%에서 0.75%로 상향 조정했으며 시장 분석업체인 에버코어는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당초보다 0.25%포인트 올린 3.75%로 수정했습니다. JP모건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인 고용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며 0.75%포인트 전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시리그룹은 견고한 고용 지표와 임금 인상으로 9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보다 더 큰 인상 가능성도 있다며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시리그룹은 우리의 기본 전망은 0.75%포인트지만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오면 1%포인트를 인상하더라도 놀랄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연준이 1%포인트를 인상하면 이는 연준의 하루짜리 연방기금금리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최초가 됩니다. 오는 9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일자가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우선 일자는 2019년 5월 8일로 또다시 제자리 걸음을 거듭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승인 우선 일자는 지난 6월까지 오픈돼 있다 갑자기 3년 1개월 후퇴한 뒤 3개월째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동결돼 있습니다. 반면 다른 취업이민은 전 순위가 영주권 접수는 물론 승인 일자까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또 가족이민은 사실상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대상인 2A 순위만 승인과 접수가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지난달 일자에서 단 하루도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새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영주권 문호 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고 강력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결코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은 군사력이 워낙 강하고 미군이 한국과 괌, 일본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단도직입적으로 중국이 아직까지는 대만을 상대로 전면 침공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유사시 점령 가능한 중국 영토로 보고 있지만 복잡한 변수가 너무 많아 전면 공격은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일종의 허세를 과시하는 블러핑이며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북경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압박을 강화, 현재의 양안 체제를 유지한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